네,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. 먼저 미중 무역 협상부터 짚어봐야겠죠.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미증 15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하지만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남아 있고요. 또 적용 범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이렇듯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두 분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신영철 대표님께서 예.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분명히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 증시 자체가 S&P랑 그다음에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도 일단은 뭐 최고치에 임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뭐 평가가 되는 금이나 아니면은 뭐 엔화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리스크 온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을 더 우세하게 바라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뭐 정치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트럼프가 더 이상 강하게 그 미중 무역 관련된 관세 이슈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판벨트 쪽에 대한 표심을 지금 잃어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뭐 중간 선거에서 뭐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재선 쪽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합의하고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오히려 주도권은 중국 쪽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확실히 갖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이 오히려 조금 뭐 급한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다.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도 리스크 온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트럼프의 그 정치적인 입지 재선을 향한 그러한 움직임을 위해서라도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아지던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들은 관세 관련된 이슈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주도권은 오히려 중국 쪽에 있다.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제가 김영철 대표님 이름을 신현식 대표님 이름하고 섞어서 예. 신영철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고요.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말씀 잘 들어봤고요. 네. 우리 신현식 네.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의 그 합의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, 연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에 대한 그 관세 철회가 합의가 됐다. 중국 측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우존스가 좀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관세 철회를 서로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합의가 됐다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.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향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부분이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근데 이미 주가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7,0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. 코스피도 한 2137포인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향후에는 일단은 이제 1차적인 스몰 딜이 좀 되게 되면 향후에 미중 무역 협상은 좀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 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.
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가 궁금한데 우리 김영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뭐 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다시 한번 발생이 돼서 시장이 좀 출렁인다라고 하면은 그 출렁이는 기회를 통해서 좀 주식을 조금 더 담아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앞서도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무역 협상이 깨져서 가는 그런 길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약간 봉합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. 그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재선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노이즈들이 나오더라도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출렁이는 증시를 통해서 이제 뭐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고요.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에서는 시클리컬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국 관련된 그 위안화 이슈가 이제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달러 대비. 그리고 뭐 우리나라 원화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IT 업종 쪽에 쏠려있던 수급이 시클리컬 업종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피해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느낄 때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나 아니면은 시클리컬 업종 왜냐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원자재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못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IT 쪽에 쏠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클리컬 업종, 중국 관련된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러한 조선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바닥에서 바텀 피싱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시클리컬 업종, 철저히 좀 소외가 됐었던 시클리컬 업종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시장의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 지수가 조정을 받는 건 IT 업종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바텀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시클리컬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이미 미중 무역 협상 상해 합의에 대해서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앞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에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좀 미비할까요? 아니요, 상승 추세는 좀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되던 실패가 되던 주가는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향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부분의 합의보다는 이제는 이 주가가 이제 거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악재 부분이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좀 짓눌렀습니다. 근데 이미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말까지는 시장이 좋더라도 내년에 같은 경우 연준이 이제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향후에 유동성 양세가 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이제 그 돈의 유동성,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저는 일단 이제 단기 고점이긴 하지만 조정 시 매수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,1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오면 눌림목 상승하기 위한 눌림목이다라고 보시고 네, 뭐 조정 시 매수 의견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관군제인데요.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 관군제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미 뭐 관련주들 크게 한번 힘을 받았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좀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될지 또 뭐 아직 늦은 건 아닌지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.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네, 이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11일입니다. 날짜가 좀 정해졌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광군제 관련해서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 미래의 호재성 이렇게 시간이 날짜가 정해진 테마들은 보통 그 날짜의 하루 전이나 그 날짜의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. 최근에 중국인 소비가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. 3분기에도 중국 소비가 전분기 대비해서 8.2%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중국 광군제 수혜주로는 의류, 화장품, 식품 업종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좀 희한한 게 이제 특히 수혜주가 화장품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 수혜주도 화장품이 되고요. 광군제 관련해서 수혜주도 화장품주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좀 무겁긴 하지만 뭐 농심이라든가 뭐 애경, 그다음에 이제 그 좀 가벼운 주식으로는 제로 투 세븐 뭐 이런 주식들이 광군제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김영철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. 네, 일단은 뭐 그 광군제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나타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뒤에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광군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광군제 이슈를 제외를 하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을 추가적으로 좀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있느냐라고 이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FNF입니다. 사실 뭐 오늘도 신고가가 좀 나와서 주가 자체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맞습니다. 연초 대비도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.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FNF가 사실 MLB랑 디스커버리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작년에 홍콩에 갔을 때 이제 중국은 아니지만 중화권 쪽에 홍콩에 갔을 때 그 MLB 매장에 가봤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바글바글하게 있는 부분들을 봤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뭐 MLB를 뭐 브랜드를 보유를 해서 이제 그 중국 쪽에 진출한 FNF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중국 관련된 실적이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부터 이제 온기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주로 추가적인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지금 뭐 FNF가 많이 오른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제 뭐 워낙 디스커버리랑 그다음에 MLB 쪽이 고가 라인 상품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젊은 층에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어필을 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이제 그 모멘텀이 주가에 녹아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것은 실적이 이제 뭐 온기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주가는 고점이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에 담아본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 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는 FNF를 꼽아주셨습니다. 이렇게 이슈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. 그렇다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. 우리 신현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다음 주에는 지수가 저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약세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중국이 관세 철회 합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미국이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다우존스가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은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,1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새로운 업종들 향후에 이제 뭐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이라든가 테마들 뭐 이런 주식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은 이제 특히 이제 종목별 장세, 테마의 장세가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이라든가 혹은 4분기 실적이
좋아지는 업종이나 섹터군을 좀 선별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을, 코스닥에서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업종들을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우리 김영철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은 뭐 개별적인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지수는 이제 좀 가둬두는 그러한 부분들이다.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레벨업을 하려면은 분명히 그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일단 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좀 묶어두고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이 같이 힘을 합세여서 이제 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는 좀 쉽지는 않다.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과 저점이 조금 막혀 있는 뭐 위아래로 합쳐서 뭐 한 50% 내외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대형 주단에서는 딱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움직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무역 관련된 미중 무역 관련된 협상 이슈가 확실히 시장에 리스크 온을 더 불을 지핀다라고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클리컬 업종들이 바닥에서 단기간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이지 사실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 뭐 종목을 하나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IT 업종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메리트는 없고요. 코스닥은 뭐 개별적인 종목 장세, 뭐 바이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